네, 지금부터 문암등려팀과 회신팀의 제1회 청소년 통일공감 토론대회 초등부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하고 기타 자리 배정은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픽인 통일은 빠를수록 이익이다에 찬성하는 찬성팀 입안을 맡게 된 허예은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후 지금까지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소망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빠른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이 될까요? 아니면 손해가 될까요? 우리 팀은 3가지 논거를 들어 이번 토픽에 찬성합니다. 첫째, 평화로운 통일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평화를 위협하는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일으켜서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고 통일이 이 땅의 근본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통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경제적 이익이 커집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라는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져서 해외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2050년 통일 한국의 인구는 8천만 명, 1인당 GDP는 8만 6천 달러에 이르고 통일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관광 자원을 개발해 엄청난 관광 수익 또한 올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은둔의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북한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통일이 돼서 큰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오랜 우리 민족의 염원이면서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산가족들입니다. 이산가족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남은 생애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1세대 이상 가족 대부분은 사망했으며 약 10만 명 정도가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이산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그분들도 한민족이 하나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은 이번 토픽에 찬성하는 이유로 첫째, 평화로운 통일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이익이 크다. 셋째,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자 세계 평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토픽에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치 기반을 만든 해신TV 최민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은 빠를수록 이익이다라는 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신팀은 이 논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통일을 무작정 빠르게 하는 것보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픽에서 주요 핵심어는 통일이며 그 뜻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있는 우리 국토와 결해가 하나로 되는 일입니다. 저희 팀이 통일을 빠를수록 이익이다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둘째,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 제도, 정부 체제 및 사회, 문화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셋째, 통일을 서두르다가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통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일 비용이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경우 1조 마르크 정도를 예상했으나 급박한 통일로 인해 실제로는 2조 마르크, 950조 원이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략 최소 73조 원에서 최대 2,300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방식이라면 경제적 격차가 더 큰 남북 간의 통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9월 골드만삭스의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독일식의 즉각적인 통일에 비해 중국, 홍콩 같은 점진적인 통일이 훨씬 낮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통일 비용을 모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진적 통일이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 제도, 정부 체제를 이루는데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사정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치 체제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재 체제이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표방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저변에 통일 무관심 현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연례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007년 63.8%에서 지난해 54.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통일에 꺼려진다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든 차이는 단순한 체제 통합이 선언으로 극복되지 않으며 주민 간의 사회 문화적인 갈등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교류를 늘려 서로 간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동질성을 증가시켜 갈등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일을 서두르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입니다.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희생 속에 모든 것을 누려온 김씨 일가가 남한 주도의 통일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리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13년 추정 1인당 GDP 854달러인 북한은 남한과 대등한 통일을 이룰 여력이 없습니다. 즉 현재는 김씨 일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평화로운 통일을 힘들며 억지로 통일 추진 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통일을 빨리 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 제도, 정부 체제 및 사회 문화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의견은 통일을 서두르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 주장에서 통일을 서두르다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김씨 일가는 상대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김씨 일가는 남한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지원해주고 북한이 잘 살게 된다면 북한은 우리나라 통일을 한 후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김씨 일가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한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김씨 일가의 권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김씨 일가가 그 통일을 원할까요? 하지만 동독이 스스로 자멸해서 붕괴됐듯이 북한 또한 김씨 체제 김정일 정부의 정치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독일의 예입니다. 독일은 전쟁도 하지 않아 정신적인 피해도 없었으며 서로 간의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의 동질성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한과 북한에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산가족도 중요한 동질성의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이산가족으로 인해서 동질성은 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단 3일밖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팀이 주장하는 내용은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며 교류를 늘려가며 이산가족 상봉 기간도 늘리고 공간도 넓혀가며 이산가족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평화로운 통일로 인해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 나라들은 통일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여 자신들 나라에 비해 더 발전할까봐 반대하고 있는데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강대국이 된다면 북한의 많은 병력과 우리나라의 병력을 합쳐서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또한 다 상승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견제를 받더라도 그다지 경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통일이 됐을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경제 대국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견제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희 나라가 단기간에 발전할 수 없?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이 빠를수록 이익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팀 반박을 맡은 김물결입니다. 우선 상대팀께서는 이 주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통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둘째, 큰 갈등이 생길 것이다. 셋째, 통일을 서두르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팀은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팀께서는 첫째로 통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시고 그 근거로 독일보다 더 많은 통일 비용이 생긴다를 드셔서 느린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통일에 있어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모성의 분담 비용을 투자성의 통일 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비용은 5%만 자국 부담이었지만 나머지 95%는 국채 발행, 주식 상승, 외자 유치 등으로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통일을 앞당겨 국가 신용도가 높아진다면 적극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통일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큰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근거로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한 문제를 드셔서 느린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통일 후 우리가 겪게 될 사회적 혼란의 문제가 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독일이 붕괴될 때 4개월 전만 하더라도 독일의 통일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4개월 후 갑작스레 통일을 맞이한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김정은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편히 당면하게 될 문제일 수도 있으며 분단된 60여 년의 시간 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질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시간을 더 지체한다면
지체한 만큼 우리가 겪어야 할 사회적 혼란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후 사회 혼란은 통합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통일을 지연시킬 이유는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을 서두르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시고 그 근거로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를 드셔서 느린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붕괴될 때 4개월 전만 해도 독일의 통일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되었으나 4개월 후 독일이 자멸하여 통일된 경우를 보아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통일을 빨리 편히 당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개념계획 5029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외국 나라들이 반대하는데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시고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셨고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분단된 것이고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이었기 때문에 분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주장은 첫째, 우리는 평화로운 통일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둘째, 통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이 커진다. 셋째, 평화를 정책시키는 중요한 일이다를 예로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신팀의 반박자 조정민입니다. 먼저 상대팀의 이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대팀은 첫째, 평화로운 통일,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 둘째, 통일을 빨리 하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중요한 이유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드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평화로운 통일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자면 북한은 독일과의 달리 1인 독재 체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희생 속에 모든 것을 누려온 김씨 정권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는커녕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2013년 추정 1인당 GDP는 북한 GDP는 854달러로 북한은 남한과 대등한 통일을 이룰 여력이 없습니다. 즉, 현재는 김씨 일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평화로운 통일은 힘들며 억지로 통일을 추진했다가는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멘은 급진적인 통일로 인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통일을 빨리 하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천천히 통일을 하던 빨리 통일을 하던 일단 통일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본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을 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통일을 빨리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빨리 시작하면 빨리 강해지겠지만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빨리 통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천천히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통일 비용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실상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막대한 통일 자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통일을 한다면 이런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격차도 더욱 커져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하여 통일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한반도 통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산가족 상봉은 규모도 작고 드물게 일어나지만 차츰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만약 현재 북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을 늘리거나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통일을 그것도 빨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이산가족들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팀께서는 긍정적인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상대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하면 외국 투자가 증가하게 되어서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문제적 손해를 안고 많은 시간을 생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투자 외에도 국채 발행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IMF 같은 그런 외화 금액에서 외화 기관에서 외화를 빌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일세 또는 국채 발행과 같은 그런 예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통일세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모아서 통일비에 투자하는 것이고, 국채 발행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라는 종이를 발행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여 그런 돈으로 통일 비용에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의 세금으로 통일 비용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대 국제연구소가 2013년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했을 때 통일을 위해 1년에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담하고 싶다는
사람들 또는 통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삼성 또는 삼성 같은 그런 삼성 또는 하나투와 같이 통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응답자의 44% 말고 다른 응답자들은 48달러 미만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은 32%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92%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을 가져다주는 편익이 국가와 달리 국민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영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으로 인하여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여 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기익은 많은 부분이 기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일 비용을 낸 사람은 국민인데 이익은 기업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누가 통일 비용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통일 비용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이 이익이 얻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민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제인 통일은 빠를수록 이익이다 라는 주제에 찬성하는 찬성팀 요약을 맡은 윤채원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통일은 빠를수록 이익일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우리 팀은 빠른 통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평화로운 통일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이익이 크다. 셋째, 통일은 우리의 영원이자 세계 평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주제에 찬성하였고, 반대팀은 빠른 통일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째, 통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둘째,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 통일을 서두르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주제에 반대하였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 빠른 통일 후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향상하고 동질감을 형성하는 교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처럼 통일을 빨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가 통일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을 지체하다 보면 동질감을 만들기는커녕 이질감만 더 쌓이게 되어 한반도 통일과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의 주장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요약을 맡은 해시팀 유정민입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안정된 삶인가 아니면 전쟁인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팀께서는. 그러나 저희 팀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김씨 정권은 현재 3대째 끈질기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를 쓰더라도 김씨 정권은 그 정권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법은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안정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갈등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평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저희는 빠른 통일이 갈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하여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께서는 한반도 통일이 영원이며 그것이 새로운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어 사회적으로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통일이 영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영원히 통일은 제대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팀께서는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에서는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 빠른 통일 후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갈등이란 자세히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60년이라는 생활 동안 분단되어 있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갑자기 만나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일단 문화적, 언어적 부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로 인한 갈등은 전쟁으로 인한 생명이 걸린 그런 위험한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이 더 훨씬 위험할 것인데요. 네, 물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과 남한 사람들이 만나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해도 서로 몸으로 접촉하고 서로 간접적으로 소통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해야 더 빨리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빠른 통일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뜻은 빠른 통일이 되어야 일단 먼저 부딪혀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혀보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북한이 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씨가 3대째 독재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위하면 전쟁을 쉽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가장 비슷한 통일의 예인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이 들어가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런 독일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독일과 우리나라에는 다른 점이 있지 않고 먼저 예멘이라는 나라에도 들 수 있습니다. 예멘은 성급한 통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분단이 되어서 내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질문하겠습니다. 통일 한국에 적응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갈등과 혼란은 일단 60년간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통일을 같이 살게 된다면 일단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오래 지속되는가 천천히 지속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줄여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은 빨리 통일을 한다면 통일로 인한 혼란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통일을 늦추다가 증감되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은 빠를수록 이익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윤채원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소질은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본다고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두고 통일에 대한 섣부른 상상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우리 팀은 통일 대박론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의 기회를 잡고 통일을 성취해내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정부의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는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비용 부담은 당장 눈앞에 닥친 큰 어려움이지만 통일로 인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도 통일 비용은 유한하지만 편익은 무한하다고 보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6천 달러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최소한 10% 이상이 될 것이며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은 분명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성장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무모한 도박일 수도 성공이 보장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산 넘어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밝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의 마지막 초점을 맡은 해신팀 유정민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공감하며 통일을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꼭 통일을 서두르고 빨리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에 통일을 빨리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두른 통일의 후폭풍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제와 인구를 보더라도 독일 통일 당시의 인구비나 GDP 차이보다 지금 남북한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던 독일도 통일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이 큰 차이로 인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일식의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서로의 자치 인정해주면서 서서히 차이를 줄여나가는 홍콩과 중국식의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통일을 너무 서두르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나비효과처럼 간다면 갈수록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이 모여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분단되었고 겨우 통일되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 아니 이 외에도 많은 노력들로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한 결승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승전에 대한 강평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오늘 이 강평은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매우 흐뭇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마음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이 내용이 그냥 그렇게 단순 명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또 방대한 그런 내용과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로 어른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심지어 대학생보다 여러분이 훨씬 엄청나게 말을 아주 명료하게 굉장히 잘해서
매우 흐뭇했고요. 그리고 통일이 빠르든 아니면 좀 늦추든 결국 다 타당한 근거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양 측면에 본인들이 얘기하려고 논 거에 핵심적인 어떤 그 제시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그 반박 논리 같은 것들이 약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반박 논리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들이 좀 약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좀 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좀 끊기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공방이 좀 더 잘 됐었으면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토론대회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쪽 팀 모두가 다 그 아쉬움은 아마 각자를 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충분히 본인들이 어떤 그 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그 합당한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그 디베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화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결승전 모두 마치겠습니다.